예비 창업자 여러분, 그리고 매일 밤 사업 기획서를 고치며 고군분투하시는 대표님들. 혹시 온라인 쇼핑몰로 첫 해 순수익 10억 원을 벌었다고 가정해봅시다. 상상만 해도 성취감이 느껴지실 겁니다. 그런데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나고 통장을 확인했을 때 그 10억 원 중 내 손에 떨어지는 돈이 절반도 안 된다면 어떤 기분이 드실 것 같습니까? 과장이 아닙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에서 개인 사업자로 이커머스를 운영하는 대표들이 실제로 마주하는 매우 차갑고 잔혹한 현실입니다. 온라인 쇼핑몰을 기획하고 런칭을 준비한다고 하면 열의 9은 아무 생각 없이 관할 세무서로 달려가서 간이 과세자나 일반 개인 사업자 등록증부터 발급받습니다. 사업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처음부터 무슨 법인이냐, 절차만 복잡하고 돈만 든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뼈 빠지게 밤새워 상세 페이지를 기획하고 피 같은 내 돈으로 마케팅 예산을 쏟아붓고 온갖 변수를 막아내며 기껏 수억 원의 영업이익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되면 국세청은 여러분에게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최고 49.5%에 달하는 세금 고지서를 발송합니다. 내가 잠 안 자고 치열하게 번 돈인데 절반 가까운 금액이 세금으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개인 사업자는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나는 11월부터 어마어마한 건강보험료 인상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내가 가진 자동차, 전세 보증금, 집값, 그리고 쇼핑몰로 벌어들인 소득까지 전부 점수로 환산되어 매월 수백만 원의 건보료가 청구됩니다. 세금 내고 건보료 내고 나면 다음 상품을 소싱하고 마케팅에 재투자할 현금은 통장에 거의 남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이커머스라는 치열한 시장에 뛰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브랜드의 가치를 키우고 경제적 자유를 얻으며 내 가족의 미래를 탄탄하게 구축하기 위해서가 아닙니까? 그런데 개인 사업자의 구조로 연매출 50억, 100억을 찍게 된다면 그것은 외형만 화려할 뿐 실질적인 부의 축적으로 이어지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목표가 단순한 부업 수준이 아니라 50억 이상의 스케일업이라면 런칭 전 사업 기획 단계에서부터 판을 완전히 다르게 그리고 매우 정교하게 짜야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핵심은 바로 개인 사업자라는 선택지를 버리고 무조건 가족법인으로 시작해야만 하는 진짜 이유,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여러분 회사의 재무 건전성을 지키고 100억 스케일업의 유일하고도 강력한 무기가 되는지에 대한 완벽한 실무 해체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은 막대한 세금 누수를 막고 현금 흐름을 통제하는 기업가의 시야를 갖게 되실 겁니다. 초보 창업자분들이 사업 기획 단계에서 가장 많이 하는 치명적인 착각이 하나 있습니다. 일단 개인 사업자로 작게 시작해서 나중에 매출이 10억, 20억으로 커지고 세금이 부담될 때 그때 가서 법인으로 전환하면 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주변 세무사나 지인들도 흔히 이런 식으로 조언을 건넵니다. 하지만 실전 이커머스 생태계에서 이미 매출이 폭발적으로 터진 개인 사업자를 법인으로 바꾸는 과정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고통스럽고 막대한 세무적, 행정적 비용이 수반됩니다. 잘 나가던 개인 쇼핑몰을 법인으로 넘기려면 포괄양 수도라는 매우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영업권, 흔히 말하는 권리금에 대한 평가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런칭한 뷰티 브랜드가 시장에서 대박이 났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타겟층과 목적이 명확하게 세분화된 프리미엄 화장품 라인업을 기획해서 수십억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면 그 브랜드 가치와 누적된 고객,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마케팅 픽셀 데이터의 가치는 엄청납니다. 개인인 내가 새로 만든 법인에게 이 알짜배기 쇼핑몰을 넘길 때 국세청은 이 무형의 브랜드 가치, 즉 영업권을 매우 깐깐하게 감정평가합니다. 만약 영업권이 10억 원으로 평가되었다면 개인 사업자인 대표님은 자신이 만든 법인으로부터 10억 원을 받는 대가로 그에 대한 엄청난 양도소득세와 기타 소득세를 국가에 납부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돈은 내 왼쪽 주머니에서 오른쪽 주머니로 옮겨갔을 뿐인데 그 과정에서 국가에 수억 원의 세금을 통행료로 바쳐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게다가 법인 설립 비용, 세무사 및 감정평가사 수수료,
기존 도매처와 물류 창고와의 계약 승계, 오픈마켓 플랫폼의 입점자 명의 변경 등 행정적인 지옥이 수개월간 펼쳐집니다. 이명의 변경 과정에서 쇼핑몰의 리뷰가 날아가거나 검색 알고리즘 노출 순위가 곤두박질치는 최악의 사태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매출이 0원일 때, 즉 잃을 게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인 기획 단계에서 단돈 1천만 원의 자본금으로 법인을 세우는 것이 수백 배는 싸고 안전하며 효율적입니다. 나중에 커지면 바꾼다는 아니란 생각은 오늘부로 당장 버리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단순한 1인 법인이 아니라 반드시 가족법인이어야 할까요? 그 해답은 바로 50억 스케일업을 위한 절대적인 요건, 즉 재무 건전성과 현금 흐름의 극대화, 그리고 궁극적인 자산 이전에 있습니다. 이커머스 비즈니스의 본질은 트래픽을 돈으로 사고 그 돈으로 다시 양질의 재고를 확보하여 더 큰 트래픽과 전환을 만들어내는 끝없는 자본 회전 게임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번 돈을 세금으로 빼앗기지 않고 얼마나 많이 회사 통장에 이익잉여금으로 남겨서 다음 시즌의 마케팅과 신제품 소싱에 재투자할 수 있느냐입니다.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의 세금 구조를 수학적으로 명확히 비교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기획한 쇼핑몰에서 5억 원의 순이익이 났다고 가정해 보죠. 개인 사업자는 5억 원 전체에 대해 종합소득세율 최고 구간의 적용을 받아 막대한 세금을 냅니다. 세금과 건보료를 떼고 나면 통장에 남는 현금은 대략 2억 후반에서 3억 원 남짓입니다. 다음 시즌을 위해 5억 원어치 화장품 원료를 발주하고 공장에 선금을 줘야 하는데 벌어들인 돈보다 세금으로 나간 돈이 많아 자금이 모자랍니다. 결국 은행에 가서 고금리 기업 대출을 받거나 마이너스 통장을 뚫어야만 사업이 간신히 굴러갑니다. 장부상으로는 분명히 흑자가 났는데도 통장이 말라 죽는 현상. 이게 바로 재무 건전성이 완전히 붕괴된 흑자 부도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반면 법인은 어떨까요? 대한민국의 법인세는 과세표준 2억 원 이하일 경우 단 9%, 200억 원 이하일 경우 19%의 단일 세율에 가까운 아주 매력적이고 강력한 세금 방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이 5억 원의 순이익이 법인 통장에 꽂혔을 때 2억 원까지는 9%, 나머지 3억 원에 대해서는 19%의 세금만 내면 됩니다. 대략 계산해도 납부할 법인세는 7천만 원을 넘지 않습니다. 세금을 내고도 법인 통장에는 4억 3천만 원이라는 막대한 현금이 이익잉여금의 형태로 고스란히 남아있게 됩니다. 개인 사업자였으면 세무서로 날아갔을 1억 3천만 원이라는 피 같은 돈이 법인이라는 울타리 안에서는 고스란히 우리의 공격적인 실탄으로 보존되는 겁니다. 이 보존된 실탄의 위력은 스케일업 단계에서 기하급수적인 격차를 만들어냅니다. 법인 통장에 남은 4억 3천만 원의 현금 흐름으로 남들보다 더 많은 인플루언서에게 제품을 시딩하고 퍼포먼스 마케팅 예산을 2배로 늘려 시장을 장악할 수 있습니다. 경쟁사들이 세금 내느라 자금이 말라 신제품 출시를 망설일 때 우리는 든든한 현금 흐름을 바탕으로 새로운 라인업을 동시다발적으로 런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법인이 가진 압도적인 재무 건전성이며 시장에서 합법적으로 자본을 굴려 현금을 복사해내는 가장 완벽한 기업의 엔진입니다. 세금으로 빠져나가는 누수를 최소화하고 그 현금을 복리로 굴려 회사의 덩치를 키우는 것. 50억, 100억 단위의 스케일업은 오직 이 견고한 재무 구조 안에서만 수학적으로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다른 본질적인 의문이 드실 겁니다. 법인 통장에 돈이 4억이든 10억이든 쌓여봤자 그건 내 마음대로 쓰지도 못하는 법인 돈인데 대표 개인에게 그게 무슨 실질적인 소용이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정확한 지적입니다. 법인 통장에 있는 돈을 대표가 적법한 절차 없이 마음대로 인출하면 업무상 횡령이 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제가 1인 법인이 아니라 기획 단계부터 반드시 가족법인으로 지배구조를 세팅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는 핵심적인 이유가 등장합니다. 법인이 벌어들인 막대한 수익을 합법적이고 세금 효율적으로 내 주머니, 나아가 우리 가족의 자산으로 안전하게 가져오기 위해서는 매우 정교한 소득 분산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대표 혼자 지분 100%를 가진 1인 법인이라면 나중에 회사에 쌓인 잉여금을 배당으로 빼올 때 대표 한 명에게 소득이 무차별적으로 집중됩니다.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이기 때문에 한 사람에게 소득이 몰리면 또다시 세금 폭탄을 맞게 되고 앞서 피했던 최고세율 구간에 다시 진입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업 초기부터 배우자와 성인, 자녀에게 합법적으로 지분을 분산해둔 가족법인이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창업 자본금을 세팅할 때 남편 40%, 아내 30%, 장성한 자녀 30%의 지분율로 시작했다고 가정해봅시다. 훗날 법인의 이익금이 10억이 쌓여서 배당을 실시할 때 남편 혼자 10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남편 4억, 아내 3억, 자녀 3억으로 소득이 완벽하게 쪼개집니다. 대한민국의 누진세율 구조상 소득이 쪼개지면 각자가 내는 세금의 비율은 극적으로 낮아집니다. 합법적으로 세금을 덜 내면서 우리 가족 전체의 자산을 증식시키는 완벽한 파이프라인이 구축되는 겁니다. 특히 런칭 전 기업 가치가 액면가 그대로인 상태에서 자녀의 통장을 통해 자본금을 정당하게 납입하고 지분을 쥐어주는 것은 부의 이전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기술입니다. 성인 자녀의 증여세 비과세 한도인 5천만 원 이내에서 초기 자본금을 세팅해두면 훗날 회사의 가치가 수백억으로 뛰더라도 자녀는 자신의 지분만큼 어떠한 증여세 추징 없이 온전히 자신의 부를 형성하게 됩니다. 또한 실제 회사 업무에 참여하는 가족을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임원이나 직원으로 등재하여 급여를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는 대표 본인이나 가족의 인건비를 비용으로 인정받기 매우 까다롭고 제약이 많지만 법인은 실제 근무하는 가족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합리적인 급여와 퇴직금을 법인의 비용, 즉 손금으로 완벽하게 인정받습니다. 가족에게 소득을 분배하면서 동시에 법인의 과세표준 이익을 줄여 법인세를 또 한 번 낮추는 이중절세 효과를 누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상위 0.1%의 자산가들과 기업가들이 악착같이 가족법인을 세우고 그 시스템 안에서 부를 대물림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장밋빛 희망만 보고 섣불리 덤비면 반드시 지뢰를 밟게 됩니다. 가족법인을 운영할 때 가장 치명적이고 빈번하게 발생하는 마이크로 리스크, 바로 가지급금의 공포입니다. 개인 사업자를 하던 버릇을 고치지 못하고 혹은 법인 통장에 있는 돈을 내 지갑처럼 가볍게 여기는 초보 대표님들이 현장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어차피 우리 가족이 지분 100%를 가진 회사인데 법인 통장에서 1천만 원 정도 빼서 이번 달 아파트 대출 이자 좀 내면 어때? 나중에 돈 벌어서 채워 넣으면 되지. 이런 아니라고 무책임한 생각이 법인을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적법한 급여 책정이나 이사회 결의를 통한 배당 절차 없이 증빙이 누락된 채 회사 통장에서 단돈 1원이라도 대표 개인 통장으로 이체하는 순간 이는 대표이사가 회사 돈을 사적으로 빌려간 가지급금으로 회계장부에 고스란히 기록됩니다. 대한민국 국세청은 이 가지급금을 아주 악질적인 조세 회피 행위로 봅니다. 국세청은 이 가지급금에 대해 매년 4.6%의 인정이자를 대표에게 무조건적으로 물리며 이 가상의 이자를 법인이 벌어들인 수익으로 잡게 하여 법인세를 강제로 올립니다. 게다가 법인이 은행에서 대출받은 이자가 있다면 전체 차입금 중 가지급금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그 이자를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제재를 가합니다. 설상가상으로 이 가지급금을 제때 갚지 않고 장부에 계속 방치하면 국세청은 이를 상여로 처분하여 대표 개인에게 엄청난 소득세 폭탄을 투하하며 심할 경우 횡령이나 배임의 소지로 형사적 문제까지 불거질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이 신보나 기부해서 사업 확장을 위한 창업 자금 대출을 신청할 때 재무 건전성 평가에서 가지급금은 치명적인 감점 요인으로 작용하여 대출이 전면 거절됩니다. 가족법인일수록 외부 감사가 없는 작은 규모의 회사일수록 회계의 투명성은 대기업 수준으로 엄격하게 지켜야 합니다. 회사 통장의 돈은 철저히 회사의 비즈니스를 위해서만 쓰여야 하며 작은 비품 하나를 결제하더라도 반드시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명확한 지출 결의서와 적격 증빙을 남기는 습관을 사업 기획 단계부터 철저히 들여야 합니다. 가족 임원에게 급여를 줄 때도 실체가 없는 가짜 출근부가 아니라 실제로 어떤 기획 업무를 수행했고 어떤 결과를 냈는지 명확한 업무 일지와 성과, 평가표를 남겨야 훗날 세무조사가 나와도 당당하게 적법한 인건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투명한 회계장부와 완벽한 증빙 관리야말로 급변하는 것이 경제의 위기보다 여러분의 회사를 더 안전하게 지켜주는 최후의 방어선입니다. 대표님들, 우리는 단순히 제품 몇 개 더 팔아서 용돈벌이를 하자고 이 복잡하고 머리 아픈 가족법인을 기획하고 세무사 비용을 내가며 깐깐하게 장부를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최종 목표는 당장 내년의 단기적인 영업이익이 아니라 3년, 5년 뒤 기업 가치 100억, 200억을 당당하게 인정받아 성공적으로 대형 펀드나 상장사의 매각을 이뤄내는 화려한 엑시트, 혹은 완전한 경제적 자유를 이룩하는 가업 승계에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단순히 당장 매출이 높은 회사를 사지 않습니다. 그들은 M&A 실사를 진행할 때 회사의 주주명부, 자본금 납입 내역, 가지급금 존재 여부, 그리고 완벽하게 분리된 재무 건전성을 현미경처럼 낱낱이 들여다봅니다. 개인 통장과 법인 통장이 뒤섞여 있고 가지급금이 눈덩이처럼 쌓여 있으며 지배구조가 불명확한 회사는 아무리 현재의 제품 판매 이익률이 좋아도 인수 대상에서 가차없이 제외됩니다. 철저하게 투명한 회계 장부와 기획 단계부터 완벽하게 설계된 가족 지분 구조를 갖춘 재무적으로 티끌 하나 없이 깨끗하고 투명한 기업에만 그들은 수백억의 돈을 과감하게 베팅합니다. 런칭 전 아직 아무런 매출이 없는 백지 상태일 때 밑그림을 그리는 지배구조가 가장 아름답고 안전하며 법적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이미 수십억의 매출이 터져버려서 주식 가치가 급등한 상태에서는 지분 1%를 옮기는데도 엄청난 세금과 법적 비용, 그리고 리스크가 소모됩니다. 창업 첫날 1천만 원의 자본금으로 명확하게 세팅해둔 합리적인 가족법인이 훗날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스케일업 시키고 가족에게 수십억 원의 세금을 아껴주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영상이 끝나는 이 시점, 여러분의 사업 기획서와 런칭 로드맵을 가장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점검해 보십시오. 혹시 아직도 일단 나 혼자 개인 사업자로 대충 시작하고 나중에 매출이 커지고 돈을 많이 벌게 되면 그때 가서 세무사 찾아가 법인으로 바꾸면 된다는 순진하고 아니란 생각으로 이 잔혹한 이커머스 시장에 뛰어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대한민국 국세청은 여러분이 돈을 벌고 난 뒤에는 절대로 그부의 이동을 공짜로 허락하지 않습니다. 연매출 50억, 100억 스케일업의 막대한 현금 흐름을 오롯이 감당하고 합법적으로 절세하며 자산을 증식시킬 수 있는 완벽하고 단단한 가족법인의 뼈대는 완성하셨습니까? 여러분의 비즈니스는 지금 어떤 형태의 그릇에 담길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대표님들의 뼈아픈 현실 점검과 치열한 고민을 지금 바로 댓글로 남겨주세요. 모든 위대한 비즈니스의 성공은 바로 그 작은 법인 설립, 등기부등본 한 장의 철저한 기획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